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 지지율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중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나라 팔아먹어도 25% 지지율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비아냥입니다. 현재로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만 향후 그 또한 방어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추락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럴 것인지 오늘 방송은 끝까지 들으시면서 진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론으로 다루려고 했던 여론조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어떤지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진실은 누구의 편일까에 대한 물음부터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진실이 자신들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은 기득권의 이익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에 있습니다. 진실은 권력자들의 물질적 혹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이기적 이해관계의 방해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돈 많고 권세 누리는 그런 자들에겐 진실이 번거로운 것이며 콘크리트 더미에 꽁꽁 파묻어 버려야 될 그런 유일한 목격자쯤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따라서 진실은 결코 대중을 위해 복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 갖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또 진실을 말하려다 보면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옹호하고 지키기가 무척 힘든 것이며, 그렇기에 진실편에 서려 하기보다는 좀비화된 무리에 섞여 함께 휩쓸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금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무겁게 물어야 될 책임이 바로 진실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값 폭등, 경제 추락, 민생 악화, 민주주의의 후퇴 등과 같은 열거하기도 힘든 그런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해 진실을 폐지시킨 그런 제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수사 지휘하던 그런 검찰 간부들을 몽땅 숙청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중간 간부들까지 모조리 찍어냈습니다. 그와 함께 요즘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찍찍거리는 그런 괴이한 소음을 듣는 듯 여겨지는 때가 많습니다. 진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광분에 있는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힘을 지닌 집권 세력에 의해 가공된 말은 진실을 감추고 유린하는 데 소요됩니다. 그게 또 특정된 언론들에 의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된 채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은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각종 사회관계망 또한 검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 없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 전달 및 취득력이 높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한편 그것을 악용하는 권력의 행포는 더욱 파괴적으로 횡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그런 여론조사 업체의 발표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당시 A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그 앞선 주보다 4.1%포인트 오른 45.5%로 나왔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뒤에 나온
비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앞선 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였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늘어난 53%였습니다. 두 조사기관 발표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기관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마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과대 표집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집단이 여론조사에 훨씬 더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시 여론조사입니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1.6%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평가는 44.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국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사정이 그나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하게 골마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3.7%였습니다. 이를 기권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 수에 대비하면 31.6%가량 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실제 유권자보다 무려 21.1% 더 많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그런 셈입니다. 이를 대비해 산정해보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보다 10%가량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8.9%였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5.8%였습니다. 여기서도 응답자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이 무려 53.3%나 됐습니다. 이 또한 전체 유권자 수를 대비해 산정하게 되면 무려 20% 이상 부풀려진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마저 문재인 정권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론조사 자체를 아예 회피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응답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짜증나는 일이다, 뭐 이런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댁들은 절대 아니야, 그런 속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선거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5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35.5%가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대체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조사 방법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에 유리한 조사라는 응답은 고작 18.2%에 불과했고 공정한 여론조사라는 응답도 18.9%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만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자면 무능, 무책임, 무대책,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이라는 생각을 떨칠 길 없습니다. 그간 이빠른 소리를 내왔던 일부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의 푸들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그곳에서 이력을 쌓은 적잖은 사람이 문재인 정권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 보입으로 타락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 없는 대목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얻기 위해 소리 높여 문비 어천가를 불러제끼고 있습니다. 시체 말로 쪽팔려서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는 김혜연 전 경남도의원이 민주당 어느 관계자로부터 총선 불출마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 즉각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심정이 토사구팽 그 자체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 참으로 민주당의 무도한 작태인 것입니다. 김희연 전 경남도의원이 폭로한 것과 같이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가 자리 제안을 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230조에 있는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펼쳤다는 그런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에서 자리를 제안했다는 그런 증언과 정황 증거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할 정도라면 가히 썩어도 한참 썩은 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우리에게 확인된 망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PK 문파 패밀리 이익을 위해 호남 출신 바지 총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젠 자신들 파렴치한 죄를 가리기 위해 검찰 요직에 호남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호남 운운하며 온갖 오물을 호남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식 있는 호남인들에겐 아마도 커다란 자존감의 상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작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국민들을 막장 싸움질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스로 단체 동원된 일단의 사람이 서초동에 모여서 정경심 교수 사랑해 이따위 말을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치스러운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모를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이른바 대깨문들은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를 부유하며 온갖 욕설을 배설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수록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 가슴속엔 무엇이 쌓이고 있을까요? 아마도 냉소와 끓어오르는 분노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인사가 동원된 용산역 귀경 인사에서 시민들에게 욕설 항의를 들어야 했겠습니까? 또 그러한 고관 대작들이 내민 악수까지 회피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바닥민심 그대로인 것입니다. 속칭 대깨문들이 인터넷 공간 여기저기 부유하며 욕설이나 해대는 그런 것만이 여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분노를 헤아릴 줄 모른다면 이 정권의 끝자락은 매우 처참할 것임을 미리 애도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